안녕하세요, 이성원입니다. 자, 우리 올매스 하이레벨 시리즈의 실전편입니다. 리니어 알지브라 실전편을 강의에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교과다, 이런 걸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인트로 부분을 찍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름은 영어로 하면 이제 마이클 리고요. 한국말로 하면 이제 이상원이라고 합니다. 이론편을 듣고 오셨으니까 대부분 선생님 이름을 알고 있을 텐데, 간혹 이제 이론편 듣지 않고도 실전편 들어오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강조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 실전편의 수강 대상은 어떻게 되느냐? 뭐 일단은 이론편 듣는 학생들은 반드시 듣는 게 좋겠죠. 그래야 유닛 테스트나 미드텀이나 파이널 텀 대비가 될 테니까. 그 다음에 이론편을 듣지 않았는데 뭐 학교에서 수강을 하고 있어요. 수강을 하고 있는데 시험 성적이 첫 번째 시험을 대부분 보잖아요. 첫 번째 시험을 봤는데 너무 성적이 안 좋아. 자, 성적이 안 좋은데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보통 대부분 드랍을 하거나, 아니면 나는 이걸 꼭 끝까지 끌고 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드랍이 없는 상황에서 끌고 가야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개인 과외를 하든지 아니면 온라인 수업을 듣든지.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을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온라인 수업을 들었으면 이런 학생들이 있을 수 있죠. 시험 성적이 안 나오는데 나는 실전편에 있는 문제들만 주의 깊게 막 계속 봐서 성적을 올리고 싶어요. 그럼 실전편을 바로 들어오는 거고, 난 내용도 잘 헷갈려서 잘 모르겠어. 그럼 이론편 듣고 와서 다시 실전편으로 넘어오겠죠. 그런 학생들을 다 커버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온라인 코스웍을 듣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리니어 알지브라를 개설을 안 해요. 그러면 나는 선택권이 없네. 나는 졸업할 때까지 리니어 알지브라 못 듣네. 이게 아니고 존스 홉킨스에서 듣는, 존업에서 듣는 이런 코스웍이나 코넬이나 이런 여러 가지 대학교들을 보면요, 대학교 안에서 고등학교 대상으로 온라인 코스웍을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성적도 내주고 시험도 보고 다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과를 듣는 학생들도 상당히 용이하게 이 수업을 들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스템 전공하는 학생들은 당연히 발등에 불이 떨어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학생들도 이 수업을 들으면 상당히 도움이 될 거고요. 굳이 이 전체 교과가 아니더라도 매트릭스라는 부분을 상당히 주의 깊게 배우고자 하는 학생들이 간혹 있어요. 나는 논문을 쓸 건데 이 매트릭스를 써야 돼. 근데 매트릭스의 성질을 아무것도 몰라요. 그럼 논문 쓸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논문을 쓰는 교과에 해당하는 부분, 뭐 인디펜던트 스터디를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학생들을 보면은 논문을 내야 되는 경우가 간혹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논문들을 준비하거나 내야 되는 상황에서 나는 리니어 알지브라의 어떤 특정 파트를 사용해서 얘를 적용하겠다라고 한다면 이 교과를 듣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교재의 특징은 뭘까요? 자, 테스트는 일단 1번부터 18번까지 있습니다. 토탈 18개의 테스트가 있는데 얘를 30강에 나눠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테스트를 보면은, 어떤 강의를 보면은 막 1시간 넘게 강의를 합니다. 연달아서. 어떤 강의를 보면 한 20분, 25분 딱 끝나요. 그러니까 그 차이는 뭐냐면, 결국에는 연달아서 가는 애들은 그만큼 뭐 미드텀이나 이렇게 한 교과에 대해서 한꺼번에 쫙 풀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딱딱 끊어서 간다는 얘기는 결국은 뭐예요? 이 난이도가 좀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딱딱 끊지 않으면 막 2시간, 3시간씩 강의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 자체에 선생님이 그 테스트마다 뭘 적어놨냐면 몇 문제에 몇 번이라고 하는 걸 적어놨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선생님이 적어놓은 그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풀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못 풀었다, 그럼 실제 시험에도 똑같이 못 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간 제한이라는 걸 두고 연습을 해야 되는 게, 실제 시험에 무한정 시간을 주지 않죠. 물론 대학생들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리니어 알지브라를 듣는 케이스는 시간이 무한정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학생들은 예외인데, 대부분 고등학생들 수준에서는 시간을 무한정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시간 제한을 두고 여러분들이 푸는 연습이 필요하고요. 특히나 계산기를 쓰지 않게끔 하거든요. 계산기를 쓰더라도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만 쓸 수 있는 계산기를 쓰게끔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그 계산기를 쓰지 않고 얼마나 정확하게, 얼마나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는 훈련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간 제한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미드텀, 파이널 텀, 유닛 테스트 다 대비 가능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테스트 1은 뭐 미드텀 대비입니다, 이렇게는 적혀 있지 않아요. 그래서 해당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테스트해서 발췌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각 테스트마다 아까 얘기했지만 18개의 테스트가 30강에 걸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어떤 특정 테스트는 한 강에 쭉 가고요. 어떤 테스트는 3강에 걸쳐서 가고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건 이제 뭐
분량에 따라 나누는 거기 때문에 뭐 그건 크게 고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난이도 자체가 실전 기출문제의 난이도거든요.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을 수도 있어요. 그거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난이도를 풀잖아요. 그 대부분 시험 다 커버가 가능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맞춰줬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답안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답안에 최적화된 부분을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막 광범위하게 풀어서 막 설명하고 막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답형으로 딱 나왔다. 뭐 true, false다. true, false면 definition 때문에 true예요? 아니면 뭐 이런 것 때문에 false예요? 이렇게 설명을 할 거예요. 뭐 거기다 조금 더 뭐 살을 붙여가지고 막 계속 설명하면 광범위하게 계속 늘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한테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간결하게 설명을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최대한 가장 베스트한 방법을 가지고 설명을 해줄 겁니다. 답은 유일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설명해준 답이 무조건 맞는 표현은 아니에요. 다른 답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난 다른 답이 나왔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을 했네? 내가 푼 풀이가 틀렸나? 이게 아니고요. 그 부분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시면 돼요. 이론적으로 맞다, 논리적으로 맞다라고 한다면 선생님이 이렇게 풀었는데 저는 이렇게 풀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수업 게시판을 통해서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효과적인 공법은 뭐냐? 시간을 무조건 준수를 해야 됩니다. 시간이라고 하는 거는 푸는 시간이죠. 푸는 시간을 오버 차지하면 안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 스스로 푸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나 이거 막혔어. 누구한테 물어봐야지. 자, 물어보는 순간 본인의 풀이는 없어지는 겁니다. 자, 리니어 알지브라라고 하는 거는 풀이 방법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본인의 풀이라고 하는 것들을 일단 고려해보고 나서 선생님 강의를 듣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거지. 나는 모르겠어. 다 손을 놔버립니다. 그러고 나서 수업 들어가지고 선생님이 이렇게 풀어줬으니까 난 다음부터 이렇게 풀어야지. 그럼 본인의 풀이가 아닌 거예요. 선생님의 풀이인 거지. 이게 본인의 풀이를 맞춰놓고 나서 추가로 해서 뭔가에 살을 덧붙이는 거랑 본인의 풀이가 아예 없는 상태에서 선생님의 풀이를 그냥 받아들이는 거랑은 시간이 지나면요, 갭이 상당히 커집니다. 가장 중요한 건 본인의 풀이를 일단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틀리거나 잘못 알고 있는 거는 반드시 복습을 통해서 메꿔줘야 됩니다. 만약에 또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둘 중 하나입니다. 이론이 헷갈리거나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난 계산이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겠죠. 그래서 계산이 어려운 학생들은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뿐이 없으니까 막 계산하다 보면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약에 이론이 확립이 안 돼 있는 학생들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그거를 커버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론편 돌아가서 그 내용을 보고 와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얘기하지만 질문은 언제든지 수업 게시판으로 적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해서 실전편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중간중간에 여러분들 너무 어렵거나 헷갈리거나 해서 나 이 과목 드랍해야 되나 라고 생각해 줄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이론편을 듣고 왔잖아요. 이론편을 듣고 왔는데 이제 와서 포기하기는 너무 아깝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끝까지 한번 집중해서 달려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실전편을 통해서 한번 다시 만나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원입니다. 자, 우리 오늘 할 부분은 이제 실전편 시작할 건데요. 이 실전편은 미드텀하고 파이널텀 대비하는 문제들로 위주로 좀 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했던 내용들은 사실 컨셉마다 어떤 문제들을 풀었던 반면에 합쳐져 있는 문제는 잘 안 풀었잖아요. 이제는 어떤 섹션별로 묶여져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전체 섹션을 다 묶어가지고 뭐 두세 섹션이 한 문제로 나온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방법 자체도 딱 유니크하게 선생님이 풀어준 방식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그 방식 외적으로 문제를 풀었다. 근데 맞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언제든지 Q&A에다가 올려가지고 질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할 부분은 테스트 1이고요. 테스트 1은 전체가 6문제입니다. 6문제인데 60분이거든요. 사실 리니어 알지브라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모자라서 못 풀지 내용을 몰라서 못 푸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용 자체가 그렇게 막 되게 광범위하고 많은 컨셉을 한꺼번에 내진 않습니다. 특히 미드텀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미드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전체 내용의 한 3분의 1에서 한 절반 정도의 범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테스트 1은 미드텀 대비할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보죠. 자, 1번에 보면요. 일단은 테스트 1이고요. 1번에 보면은 1,2-1이라고 하는 벡터가 있는데 얘가 세 개의 어떤 벡터가 있습니다. 1, 1-1이라고 하는 이 벡터랑 얘를 V1이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2, 1이라고 하는 V2 벡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1, -1, 2라고 하는 V3 벡터가 있어서 이 세 개의 벡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1, 2, 네거티브 1을 만들 수 있는지를 물어봤어요. 즉 내가 U 벡터가 1, 2, -1이면 얘를 C1의 V1, C2의 V2, C3의 V3로 만드는데 이때 C1, C2, C3가 트리비얼 솔루션이 아닌 어떤 특별한 솔루션이 나오면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특별하게 뭐 C1, C2, C3가 다 0이면 우리가 디펜던트라고 보통 얘기를 했습니다. C1, C2, C3가 다 0이면 인디펜던트라고 얘기하는 거죠. 완전히 독립적으로 가는 거니까. 자, 그러면 얘를 풀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할 거냐면요. 1, 1, -1, 2, 2, 1, -1, -1, 2라고 하는 V1, V2, V3를 전부 다 컬럼 벡터로 가지고 있는 매트릭스를 만들고요. 거기에다가 C1, C2, C3를 했을 때 이 값이 1, 2, 네거티브 1을 만족하는 값을 찾으면 돼요. 사실 방법은 되게 많습니다. 얘를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 가우스 조단으로 풀어도 되고요. 얘가 만약에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라면 뭐 어디제이션트 매트릭스를 이용하는 코팩터 익스펜션을 통해서 어디제이션트 매트릭스 만들고 얘는 인버스 매트릭스 구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엘리멘트 매트릭스 이용해서 풀어도 되고요. LU 디컴포지션 해도 되고요. 다 돼요.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쓸지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면 되는데 특정 조건들이 있죠. 뭐 LU 같은 경우 시메트리 하면 참 좋겠고 뭐 이런 정리해야 되는 부분들이 참 많은데 그 부분을 만족만 한다면 언제든지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가장 좋은 건 뭐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풀려면 가우시안 또는 가우스 조단을 쓰면 됩니다. 그 케이스는 어떤 메소드든 항상 쓸 수 있는 거니까 어떤 문제든 항상 적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우리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 한번 써볼게요. 그럼 일단 어기원티드 매트릭스 바꿔야죠. 근데 가우시안을 쓰려고 딱 봤더니 first row랑 second row에 코에피션트 매트릭스가 동일해요. 근데 컨스턴트 텀이 틀리죠? 그럼 그 얘기는 만약에 여기서 오퍼레이션 하나만 하면 답의 형태를 얘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R2에서 R1을 빼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1, 2, 네거티브 1에 0, 0, 0에 마이너스 1, 1, 2에 마이너스 1에 1에 1이 돼요. 0, 0, 0. 0C 더하기 0C2 더하기 0C3가 1이 되는 경우는 임파서블 하잖아요. 임파서블 하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이렇게 개런티 할 수 없다. 따라서 not linear combination이다. 이런 결론을 얻어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두 번째 문제를 봅시다. 자, 두 번째 문제를 보면요. A하고 B가 n by n 스퀘어 매트릭스예요. A도 n by n이고요. B도 n by n인 이런 스퀘어 매트릭스입니다. 이 상황에서 A가 시메트리하고 B가 스큐 시메트리라고 적혀 있네요. A가 시메트리면 A의 트랜스포즈가 A랑 같으면 되죠. 그 다음에 스큐 시메트리는 뭐였어요? 트랜스포즈 한 게 마이너스 붙인 거랑 같으면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B 트랜스포즈 한 게 마이너스 B랑 같겠죠? 자, 이때 determine if A, B가 시메트릭한지 스큐 시메트릭한지 아니면 둘 단지 아니면 그거 둘 다 아닌 건지를 체크하라고 적혀 있네요. 따라서 우리는 A, B의 전체 트랜스포즈를 시켜봐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해서 얘가 A, B로 나오면 시메트릭 하는 거고
만약에 A, B에 마이너스만큼 곱한 게 됐으면 스큐 시메트리 한 거고 그 둘 다 아니면 니더가 되는 거죠. 자, 트랜스포즈의 성질은 뭐였냐면 곱으로 돼 있으면 뒤집어주고 각각의 트랜스포즈를 시켜주는 거였고 이 경우 다시 B 트랜스포즈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B로 바꿀 거고요. A 트랜스포즈는 A로 바꿔야죠. 자,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얘가 만약에 마이너스 A, B랑 같다면 그때 시메트릭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매트릭스에서는 두 개가 아주 나이스한 케이스 빼고는 커뮤타티브가 되지 않기 때문에 A, B랑 BA 매트릭스는 같을 수가 없겠죠. 따라서 얘는 리더가 돼야겠네요. 둘 다 가능하지 않다. 뭐 예를 들어서 설명해줘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정도만 설명해줘도 충분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자, 넘버 3예요. 자, 넘버 3를 보면요. A라는 매트릭스가 4x4 매트릭스로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1, 2, 3에 대해서 각각 디터미넌트 식들을 줬습니다. 이 디터미넌트를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자, 그럼 A라는 매트릭스부터 한번 적어볼까요? A는 0, 0, 2, 0, 1, 5, 0, 1, 마이너스 1, 2, 0, 3, 1, 0, 마이너스 1, 4, 0가 되네요. 자, 얘를 계산하래요. 디터미넌트를 계산하래요. 자, 그러면 일단 적어보자. 디터미넌트 A. 1번에서 디터미넌트 A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일단은 디멘전이 4x4였는데 얘를 좀 줄여나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뭘 기준으로 좀 줄이려고 하냐면 얘를 기준으로 쪼개려고 해요. 그러니까 first 컬럼에 third row에 있는 2를 기점으로 생각을 하면 나머지 컬럼의 컴포넌트가 다 0이니까 디멘전이 하나가 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경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얘는 지금 2 times 나머지 요렇게를 적어야 되는 거잖아요. 1, 2, 0에 5, 0, 네거티브 1에 마이너스 1에 1에 0가 될 거예요. 자, 3x3의 디터미넌트에 대한 부분이 나왔고 만약에 내가 여기서 코팩터 익스펜션을 쓰겠다. 오케이입니다. 그렇지 않고 뭐 나는 로 오퍼레이션을 쓰겠어요. 상관없어요. 어떤 방법을 쓰던 상관이 없다. 편의상 어떻게 할까? 얘랑 얘를 0으로 만들어 볼까요? R2에다 5배 R1 하고요. R3에다가 R1을 더할게요. 그럼 디터미넌트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한다. 따라서 1, 2, 0인 first row는 그대로고요. second row랑 third row의 first column에 위치해 있는 애들은 다 0으로 바뀔 거고요. 얘가 0이었으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5배만 해주면 되네. 마이너스 10이고요. 요거 0이었으니까 마이너스 1 그대로고요. 얘는 여기다 더했으니까 2고요. 더했을 때 0이네. 그럼 얘도 어떤 걸 기준으로 디터미넌트를 계산하면 돼요? first column 기준으로 계산을 해주면 되겠네요. 그럼 reduction order가 돼서 2x2까지 줄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2 times 마이너스 10에 마이너스 1에 2에 0니까 이건 2 times 얼마지? 이거 2가 아니구나. 이거는 2가 아니라 3이네. 3. 안녕하세요, 이성우입니다. 자, 우리 오늘 할 거는 테스트 5고요. 테스트 5 5강인데 테스트 5가 문제수가 좀 많아요. 그래서 반으로 나눠가지고 오늘 할 거는 1번부터 7번까지 그 다음 시간에 이제 6강에는 8번부터 15번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 자체는 난이도는 평이한데 문제수가 많기도 많지만 앞에서 1강부터 4강까지 다루지 않았던 그런 유형들의 문제들이 꽤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있게 좀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1번부터 한번 보죠. 테스트 5고요. 1번입니다. 자, 1번에 보면요. Find all A를 찾으라고 적혀 있어요. 어떤 A냐면 리니어 시스템이 no 솔루션이냐, one 솔루션이냐, infinite main 솔루션이냐에 따른 A 값을 얘기하라고 적혀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요.
A 값에 따라서 어떤 솔루션의 형태가 되는지를 따져보면 되겠죠. 일단은 주어져 있는 이퀘이션 시스템이 어떻게 적혀 있냐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g가 2고요. x 플러스 2y 플러스 g가 3이고요. x 플러스 y의 a 스퀘어 마이너스 5의 g가 a네요. 자, 그럼 우리가 이거를 푸는 데 있어서 뭐 프리칼 수준으로 따져가지고 뭐 플러그인 해가지고 계산하고 뭐 이런 케이스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매트릭스 타입을 일단 바꿔보죠. 그래서 어규멘티드 매트릭스로 일단 바꿔주면요. 1, 1, 마이너스 1에 2, 1, 2, 1에 3, 1에 1에 a 스퀘어 마이너스 5에 a가 되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일단은 정리를 해야 어떤 a 값에 따라서 어떤 솔루션이 나오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RREF까지 최대한 정리할 수 있는 만큼 한번 정리를 해보죠. 뭐 REF가 됐든 RREF가 됐든 정리가 끝나는 수준에서 어떤 A 값을 나눠서 풀어주면 되겠죠. 자, 그럼 R2에서 R1만큼 뺄 거고요. R3에서 R1만큼 뺄 겁니다. 자, 그러면 1에 1에 마이너스 1에 2에 제로에 제로에 2에 1에 제로에 제로에 여기다가 얘를 뺐으니까 A 스퀘어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아니지. 요거는 0이 아니라 1이죠. 2에서 1을 뺐으니까 요거 1이죠. 자, 그러면 A 스퀘어 마이너스 4가 만약에 0이 아니다. 물론 A 스퀘어 마이너스 4가 0이면 어떻게 될지 또 따져봐야 되겠지만 A 스퀘어 마이너스 4가 0이 아니다라고 하면 R3를 1 오버 A 스퀘어 마이너스 4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1, 1 마이너스 1에 0, 1, 2에 0, 0, 1에 2에 1에 A 마이너스 2에 A 제곱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자, 그러면 리딩 1이 몇 개가 존재해요? 3개가 존재합니다. 자, 리딩 1이 3개가 존재한다. 3x3 매트릭스에서 리딩 1의 개수가 로의 개수랑 같다. 컬럼의 개수랑 같다. 이 얘기는 결국 스퀘어 매트릭스의 성질에 의하면 얘는 A라는 매트릭스, 요 매트릭스 자체가 인버터블하다는 얘기예요. A제곱 마이너스 4가 0이 아니라면 인버터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인버터블한 매트릭스를 거꾸로 곱해주면 당연히 솔루션은 몇 개뿐이 안 나옵니까? 한 개뿐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케이스 1은 A 스퀘어 마이너스 4가 0이 아닐 때, 즉 A가 플러스 마이너스 2가 아니면 원 솔루션을 갖는 거죠. 자, 그러면 이때 뭐 솔루션의 형태를 적는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 더 정리를 하면 되려나? 일단 얘는 A 플러스 2분의 1이 되겠네. 그렇죠? 캔슬레이션이 돼서. 그러면은 정리는 뭐 끝까지 한번 가볼까요? R1에다가 R3 더하고요. R2에다가 2배 R3를 할게요. 그러면 0, 1, 0가 아니지. 0, 1, 0. 1, 1, 0에 0, 1, 0에 0, 0, 1에 그러면 여기에다가는 그냥 더할 거니까 2에 1 over A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여기다가 2배에서 빼줄 거니까 1 마이너스 2에 A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1 over A 플러스 2가 되겠네. 자, 한 번 더 하면요. 자, R1에서 R2를 빼주면 1, 0, 0에 0, 1, 0에 0, 0, 1이고 얘에서 얘를 빼야 되는 거죠. 그러면 1에 A 플러스 2에 A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1 마이너스 2에 A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1 over A 플러스 2가 되겠네. 따라서 답의 형태는 X가 1 플러스 3 over A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Y가 1 마이너스 2 over A 플러스 2가 될 거고요. C가 1 over A 플러스 2가 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케이스 1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럼 케이스 2에 해당하는 거는 뭘 따지면 되냐면 우리가 여기서 이 두 개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만약에 내가 여기서 케이스 2입니다. A가 만약에 2다.
자, A가 2면 어떻게 되죠? A가 2면 0, 0, 0, 0가 돼요. 마지막 로가. 그래서 1, 1, 마이너스 1에 2, 1, 0, 1, 2에 0, 0, 0, 0, 2 됩니다. 그럼 이게 뭐예요? 이퀘이션 두 개의 어떤 언넌 밸리어블이 세 개나 되는 거니까 얘는 인피니티 메인 솔루션이겠죠. 그래서 infinitely many solution, infinitely many solution이 되겠습니다. 자, 이 솔루션을 끝까지 구한다고 생각을 하면 리딩 1을 남겨놔야 되니까 R1에서 R2를 빼주면 제로가 아니지. 자꾸 제로부터 쓰네. 1, 제로에 마이너스 3에 제로, 1, 2에 제로, 제로, 제로에 1에 1에 제로네요. 그러면 x3를 g죠 뭐. g를 t라고 놔두면 x는 1 더하기 3t고요. y는 1 빼기 2t다. 따라서 솔루션의 형태는 이렇게 적을 수 있겠네요. 1, 1, 제로에다가 더하기 하기를 t에 3에 마이너스 2에 1이 될 거고요. t는 리얼 넘버가 되겠다. 자, 그럼 이번에 이제 케이스 3는 뭐냐? 케이스 3는 A가 네거티브 2일 때를 따져봐야겠죠. 자, A가 네거티브 2입니다. 자, A가 네거티브 2면은 요 형태가 어떻게 될 거냐면 1, 1, 마이너스 1에 2에 0, 1, 2에 1에 제로에 제로에 제로인데 얘가 마이너스 4가 돼버려요. 그럼 이거 뭐예요? 노 솔루션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답을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물론 문제에서는 솔루션을 정말 구해봐라 라고는 안 적혀 있습니다. 그냥 A 값에 대해서 솔루션의 형태만 얘기하라고 적혀 있긴 한데 웬만하면 솔루션까지 얘기해주면서 이러이러해서 솔루션이 한 개고요, 이러이러해서 솔루션이 몇 개고요, 이런 식으로 설명해 주는 게 훨씬 더 좋은 표현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죠. 넘버 2입니다. 자, 넘버 2에 보면요. Find the augmented matrix of each system of the linear equation. Use Gaussian elimination or Cauchy reduction. Elimination, reduction이라고 하는 거는 to solve the linear system. 주어진 이퀘이션을 풀라는 얘기죠. 그럼 첫 번째부터 보죠. 자, 첫 번째를 일단 augmented matrix로 바꿔줄게요. XY 지순으로 적어주면 되겠네요. XY 지순으로 적어주면은 1, y가 없으니까 0, 3, 1, 0, 2, 2, 네거티브 1, 7이네요. 그 다음에 이쪽이 마이너스 10에 11에 14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겠네요. 자, 그러면 리딩 1 밑에를 다 0으로 만들어주는 게 우선순위니까 이렇게 합시다. R2에다가 R1만큼 뺄 거고요. R3에다가 2배 R1만큼 뺍시다. 그러면 1, 0, 3에 마이너스 10에 0, 0에 마이너스 1에 21, 그 다음에 0에 마이너스 2배에서 뺐으니까요. 요거 1이네. 그 다음에 34인가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가 리딩 1일 테니까 R2랑 R3랑 바꿀게요. 그러면 1, 0, 3에 0, 마이너스 1에 1. 안녕하세요, 이성호입니다. 자, 우리 오늘 할 건 테스트 13이고요. 테스트 14는 16강, 17강에 걸쳐서 두 개의 섹션으로 구별해서 풀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은 16강이고요. 테스트 13의 1번부터 5번까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1번은 true false 문제예요. 테스트 13이고요. 1번 문제를 보려고 딱 했더니 일단 첫 번째 A의 로 이퀴벌런트한 게 B래요. 그러니까 A를 로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얻어낸 게 B라고 했을 때 A의 룰 스페이스, A의 솔루션 스페이스랑 B의 룰 스페이스, B의 솔루션 스페이스가 같냐라고 했습니다. 로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걸쳐냈으니까 당연히 같아야겠죠?
이 경우는 뭐 EU 같은 경우 리딩 원의 개수가 같고 위치에 어떤 형태들이 같고 로 오퍼레이션만 가지고 해서 B를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같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게 1번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를 보면 A가 also normal column을 가지고 있고요. race square 솔루션으로 해서 AX는 B를 쭉 풀었더니 X hat은 A 트랜스포즈의 B만큼 곱해진 형태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런 거예요. 내가 여기다 A 트랜스포즈를 이렇게 곱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요게 아이덴티티가 됩니다. also normal 셋이기 때문에 also 고날, also normal 셋이면 저게 아이덴티티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여기가 뭐가 돼요? 여기 트랜스포즈 곱해야지. 그래서 X라고 하는 게 A 트랜스포즈의 B로 구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 true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케이스. 자, 어떤 람다라는 아이젠 밸류가 존재를 해서 A 제곱이 람다 제곱인 아이젠 밸류를 갖는지를 물어봤어요. 자, 그럼 A 제곱의 V가 람다 제곱의 V라고 하는 사실을 가지고 증명을 하려고 합니다. 요게 증명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AV는 람다 V예요. 내가 여기다가 A에다가 AV만큼 이렇게 곱해주면 요런 의미고 람다가 앞으로 끄집어낼 테니까 이렇게 될 거고 람다의 람다 V니까 람다 제곱의 V가 돼서 true가 되겠죠. 얘도 true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A라고 하는 게 2x3 매트릭스예요. 그래서 AX는 1, 0를 개런티하는 어떤 솔루션 스페이스를 얘기합니다. 얘가 서브 스페이스인지를 물어봤거든요. 솔루션 스페이스라고 했으니까 A에다가 0, 0, 0을 넣었을 때 1, 0을 만들 수 있어야 되는데 0, 0, 0을 넣어버리면요 무조건 0, 0뿐이 안 나오죠. 따라서 얘가 불가능하죠. 따라서 false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t가 1, 2, 1이고 트랜스포메이션일 때 must be onto인지를 물어봤는데 이게 1 to 1과 onto는 좀 다른 개념이죠. 그래서 1 to 1 같은 경우에는 뭘 개런티 해야 되냐, 모든 all 컬럼에 리딩 1이 있어야 돼요. 근데 on to는요 1 to 1하고 다르게 모든 컬럼이 아니라 all 로의 리딩 1이 exist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금 주어져 있는 게 A, RN에 RM으로 가는 거니까 두 개의 디멘전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매트릭스를 정리를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 자, 컬럼엔 리딩 1이 다 존재를 합니다. 근데 로에는 다 존재하진 않죠. 따라서 onto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얘는 false가 돼야겠죠. 이렇게 풀어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pivot column of the A always from the basis of the column matrix A라고 적혀 있는데 pivot column이라고 하는 건 오리지널 컬럼이잖아요. 성립하는 거죠. 따라서 true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T is linear transform R4에서 R3로 간대요. R4에서 R3로 가면 3x4 매트릭스죠. 근데 A가 4x3라고 했으니까 false네. 그 다음 8번 A가 오소고날 컬럼일 때 오소고날 프로젝션 오브 X에 대해서 해주면 그러니까 컬럼 매트릭스 오소고날 프로젝션에서 해주면 X는 A 타임즈 A 트랜스포즈 X라고 적혀 있는데 오소고날 컬럼만 가지고는 오소고날 프로젝션 하기 좀 애매하고 더 나가서 A의 A 트랜스포즈 X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AX는 B를 갖다 구할 건데 이거 A 트랜스포즈 AX는 A 트랜스포즈 B가 되기 때문에 X의 해시라고 하는, 이걸 때 X 해시잖아요. X 해시라고 하는 건 A 트랜스포즈 A의 인버스의 A 트랜스포즈 B로 표기가 될 거고 A 인버스의 A 트랜스포즈의 인버스의 A 트랜스포즈 B가 돼서 A 인버스의 B처럼 풀릴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뭐 여기서 이게 아이덴티티니까 그냥 이것만 가지고 보통 구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A 타임즈 A 트랜스포즈 X라고 적었기 때문에 얘는 뭐 해당 사항이 전혀 없는 거죠. 따라서 그것 때문이라고 하더라도 false가 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입니다.
자, A하고 B가 시밀러하대요. 시밀러 하면요. 시밀러 매트릭스는 데피니션이 이겁니다. A하고 B가 시밀러 하면 이렇게 돼. 이걸 만족해야 돼. 이렇게 되는 P 매트릭스가 존재만 하면 돼요. 자, 근데 A가 B랑 시밀러 하면 B도 A랑 시밀러 하다고 했잖아요. 그럼 내가 이걸 A 꼴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A 꼴로 바꾸면은 P B의 P 인버스인데 내가 여기서 P를 다시 Q 인버스라고 셋업을 해주면 가능한 거죠. 그렇게 나타낼 수만 있으면 되는 건데 P는 어차피 인버터블 매트릭스니까요.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을 보면은 A가 2x2일 때 A제곱은 제로가 되면 A는 0이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A가 만약에 01, 00일 때 A제곱을 구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0000이에요. A제곱은 0인데 그렇지 않은 A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따라서 얘는 false가 될 수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카운터 example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을 보죠. 자, 2번에 보면요. find 아이젠 밸류를 찾으래요. 아이젠 밸류 찾으라고 했으니까 아이젠 벡터, 아이젠 스페이스 구하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따라서 얘를 구해주면 되죠. 자, 얘를 풀 건데 그냥 풀기에는 코팩터 익스펜션이 쉬울지 복잡할지 알 수가 없으니까 최대한 좀 로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정리를 해주고 시작을 하도록 하죠. 자, 그럼 R3에다가 2배의 R2를 더해볼까요? 그러면 4 빼기 람다의 2, 3에 마이너스 1에 1 빼기 람다의 마이너스 3에 0에 그러면 2배 해주면 어떻게 되지? 마이너스 2배. 그냥 2배예요. 2 마이너스 2 람다니까 6 빼기 2 람다. 마이너스 6이니까 3 빼기 람다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3 빼기 람다로 묶어보죠. 그럼 3 빼기 람다에 4 빼기 람다 2, 3에 마이너스 1에 1 빼기 람다에 마이너스 3에 0에 2에 1입니다. 자, 그 다음 어떻게 할까요? 얘가 됐던 없애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컬럼에 대한 오퍼레이션을 취하죠. C2에다가 마이너스 2배의 C3 할게요. 그러면은 3 빼기 람다 앞에 붙어있는 거 그대로고 첫 번째 컬럼은 그대로 적으면 되죠. 그 다음에 세컨 컬럼이 마이너스 2배에서 더해질 테니까 여기서 그럼 마이너스 4에 이게 6이 돼서 더해지면 7 빼기 람다에 0에 1에 마이너스 3에 3입니다. 자, 그러면 얘를 기준으로 보면 되는 거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3 빼기 람다에다가 이렇게 4개 적으면 끝나는 거네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7 빼기 람다. 그러면은 헷갈릴 수 있으니까 7 빼기 람다라고 정확하게 적을게요. 7 빼기 람다. 자, 그럼 얘 풀어 적어줘야 돼요. 이꼴 제로라고 하고 그럼 3 빼기 람다에 4 빼기 람다에다가 7 빼기 람다 하고 4를 빼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3 빼기 람다에 람다 제곱 빼기 11 람다 더하기 28 빼기 4예요. 그럼 3 빼기 람다에다가 람다 제곱 빼기 11 람다 더하기 24인데 24가 38에 24잖아요. 따라서 3 빼기 람다에 람다. 안녕하세요, 이성호입니다. 자, 우리 오늘 할 건 22강이고요. 챕터 15의 15번부터 20번까지 마지막 문제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일단 15번부터 한번 보죠. 테스트 15이죠. 테스트 15의 15번. Determine whether given the system constant, 그러니까 솔루션이 존재한다는 얘기예요. If so, find general solution express vector form. 그 constant한 케이스는 no solution 빼고는 다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거 고려해주면 되고요.
일단 솔루션이 있고 없고의 차이점은 스퀘어 매트릭스가 아니기 때문에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까지 끝까지 구해봐야 아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스퀘어 매트릭스였다면 우리가 A 인버스 매트릭스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아주 쉽게 결정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떤 뭐 컨스턴트를 통해서 컨스턴트를 구하는 데 있어서 스퀘어 매트릭스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 가우시 조단 엘리미네이션을 통해서 정리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어규먼트는 매트릭스 타입으로 한번 바꿔보죠. x1, x2, x3, x4 순인데 x5까지 있구나. x5까지 있는데 1, 2, 4만 존재를 하죠. 1, 1, 0에 1에 0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로는 1, 1, 0, 2, 2죠. 1, 1, 0, 2, 2. 그 다음에 세 번째는 3, 3, 0, 2, 2. 3, 3, 0, 2, 2. Right hand side, -4, -5, -11이네요. 자, 얘를 풀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로 2에다가 로 원만큼 뺄 거고요. 로 3에다가 3배의 로 원만큼 뺍시다. 1, -1, 0, 1, 0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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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에 2죠. 그 다음에 0에 0, 3배 했으니까요. 마이너스 3배 했으니까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자, 이거 마이너스 4고요. 이거 마이너스 1이고요. 1이 되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R3에다가 R2만큼 더해주면 1, 마이너스 1, 0, 1, 0에 마이너스 4에 0, 0, 0에 1에 2에 마이너스 1에 0, 0, 0, 0, 0, 0이 되겠네? 자, 일반적으로 지금 이퀘이션이 두 개에 얻는 파라미터가 5개나 되죠. 왜냐하면 맨 마지막이 전부 다 0인 케이스로 바뀌었으니까 당연히 인피니트 메인 솔루션이 될 건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되는 게 얘도 0을 만들어주는 게 좋겠죠. 그러면 R1에다가 R2만큼 뺄게요. 그럼 여기까지 가면 이제 가우스 조단까지 가는 거니까 1, 마이너스 1에 0에 0에 마이너스 2죠. 그 다음에 0, 0, 0, 1, 2죠. 그럼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1에 0이니까 자, 프리밸리어블이 어떤 게 프리밸리어블이 돼요? 프리밸리어블 프리밸리어블 3개나 되네요. 자, 그러면 얘 솔루션 이렇게 적읍시다. x1은 마이너스 3 더하기 x2 더하기 2x5 그 다음에 x4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x5라고 적어주면 되겠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3 더하기 x2 더하기 2x5 x2는 그냥 x2고요. x3도 그냥 x3고 x4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x5고요. 여기 x5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x1이 들어가는 애들은 당연히 없을 거고요. x2가 들어가는 애가 있겠네. 자, x2로 묶으시는 애가 1, 1, 0, 0, 0이고요. x3로 묶으시는 애가 0, 0, 1, 0, 0이고요. x5로 묶으시는 애가 2, 0, 0, 마이너스 2, 1이고요. 그 다음에 컨스탄트 텀이 얼마다? 마이너스 3, 0, 0, 마이너스 1, 0 이런 솔루션의 형태를 갖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x2, 3, 5는 각각 프리밸리어블이기 때문에 올 리얼 넘버를 다 커버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x2, x3, x5는 이렇게. 그래서 솔루션의 형태는 이런 식으로. 보통 이제 뭐 얘를 제일 앞에 적긴 하는데 맨 뒤에도 적었다고 해서 뭐 틀리는 건 아니에요. 솔루션의 형태를 정확하게 구해주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을 볼게요. 자, 16번에 보면요. Find the elementary matrix 2를 찾으래요. 이 A가 B가 된다는 얘기는 A의 어떤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B를 만들었을 때 형태를 찾고 그거에 의해서 elementary matrix를 찾으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A라고 하는 게 어떻게 생겼냐면 1, 2에 마이너스 2에 3, 마이너스 1, 0에 마이너스 1, 6인데 어떤 오퍼레이션을 취해서
결론을 얻어냈더니 퍼스트 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컨드 로도 안 변했고요. 근데 서드 로가 바뀌었어요. 그럼 서드 로를 어떻게 만들어야 저게 3, 4가 되는지를 살펴봤더니 결국에는 내가 여기에다가 곱하기 1 해서 이렇게 더한 거예요. 즉 R3에다가 R1만큼 더하면 얘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엘리먼트리 매트릭스 기준으로 따졌을 때 1, 0, 0, 0, 1, 0, 0, 0, 1을 똑같이 이렇게 더해주면 2라는 매트릭스가 나올 건데 2라는 매트릭스는 1, 0, 0, 1, 0에 1, 0, 1이 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헷갈리면 이거 한 번 더 곱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얘에다가 저 곱해서 얘가 나오는지 체크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먼트 매트릭스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이렇게 계산해주면 되게 쉬운 문제인데 인버스 매트릭스를 구하는 과정에서 엘리먼트 매트릭스를 구하고 뭐 그거에 대한 인버스를 이용해서 어떤 오퍼레이션을 통해서 A 인버스 매트릭스를 구해라 라고 하는 문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개념 자체는 확실히 자꾸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번을 보죠. 자, 17번에 보면요. Find the inverse matrix를 찾으라고 적혀 있네요. 그러면서 inverse matrix가 없으면 왜 없는지를 얘기하라고 적혀 있구나. 자, 그러면 1, 1, 1, 1에 1, 1, 1, 2에 1, 1, 1, 3에 3, 3, 3, 6입니다. 자, 4x4 매트릭스니까 일단은 매트릭스 타입을 이렇게 적어주고 나서 시작을 하는 게 맞겠죠? 자, 첫 번째 오퍼레이션은 뭐 하면 됩니까? 얘네들을 0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R2에다가 R1만큼 빼고요. R3에다가 R1만큼 빼고요. R4에다가 마이너스 3배 R1만큼 뺍시다. 그러면 1, 1, 1, 1에 0, 0, 0, 1에 0, 0, 0, 2에 0, 0, 0에 3이죠. 자, 그 다음에 얘가 1, 0, 0, 0 마이너스 1, 1, 0, 0 마이너스 1, 0, 1, 0 마이너스 1, 0, 0, 1이 될 거고요. 한 번만 오퍼레이션을 더하면 이제 결론이 나올 건데 R3에다가 R2만큼 빼고 2배 R2만큼 빼는 거지. R4에다가 3배 R2만큼 빼주는 상황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되죠? 1, 1, 1, 1, 0, 0, 0, 1까지는 뭐 리저너블한데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0으로 바뀌잖아요. 모든 로가 0으로 바뀌어버리면 얘네들에 의해서 절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를 만들 수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거죠. 따라서 얘는 뭐 굳이 정리하자면 여기까지 정리했을 때 오퍼레이션들이 여기다 마이너스 2배에서 더해야 되는 거니까 1 마이너스 2, 1, 0 마이너스 3배에서 더해주면 2 마이너스 3, 0, 1이 돼버려서 요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좀 더 깔끔하게 적는다고 치면 얘 디터미넌트를 구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얘 디터미넌트를 구해주면 여기까지는 디터미넌트가 안 변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의 디터미넌트랑 얘의 디터미넌트 또 같거든. 그럼 디터미넌트 A가 얼마란 얘기예요? 0이란 얘기예요. 따라서 not invertible 하다 라고 적어주는 게 더 확실한 표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인버터블 하려면 우리가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니라는 사실은 알고 있어야 되니까요. 그렇게 적어주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자, 그 다음에 18번을 볼게요. 자, 18번에 보면요. 매트릭스의 벡터 프로덕트 포 형태를 계산하래요. 그냥 뭐 계산하라는 얘기네. 오케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 1, 0에 마이너스 2에 안녕하세요. 이상원입니다. 자, 우리 오늘 할 거는 테스트 17의 두 번째 섹션이죠. 테스트 17의 두 번째 섹션이고 6번부터 10번까지 다뤄보려고 합니다. 6번부터 한번 보죠. 테스트 17이고요. 6번입니다. A라는 매트릭스가 주어져 있고요. B라는 벡터도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적혀 있냐면 B가 세로로 주어져 있어야 정상인데 가로로 주어져 있을 뿐이고요. Non-homogeneous linear system을 풀라고 적혀 있네요. 그러면은
1, 3에 마이너스 4에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8에 7에 2, 5에 네가티브 3인 거고 요거에다가 x1, x2, x3를 곱했을 때 5에 마이너스 9에 4가 된다는 얘기죠. 요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x = b에 대한 솔루션을 찾아야 되니까 첫 번째 케이스는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풀어주면 어규먼티드 매트릭스 타입으로 풀어줄게요. 그러면 R2에다가 3배의 R1을 할 거고요. R3에다가 2배의 R1을 할 겁니다. 그러면 1, 3, 마이너스 4에 제로에 1에 마이너스 5인가요? 그 다음에 제로에 마이너스 2만큼 곱해주면 마이너스 1이죠? 5죠? 그 다음에 3배에서 더해주면은 15니까 6이 될 거고 마이너스 2배에서 더해주면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R3에다가 R2를 더해버리죠. 그 다음에 R1에도 3배의 R2만큼에서 뺄게요. 그럼 1, 0에 마이너스 3만큼 곱해서 더했으니까 15에 11이네요. 마이너스 18에 마이너스 13이고요. 얘는 안 바뀌니까 냅두고요. 요거 0이죠. 그럼 정리는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x3를 t라고 놔두면 x1은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1t고요. x2는 6 플러스 5t네요. 따라서 x1, x2, x3에 대한 솔루션은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1t, 6 플러스 5t, t로 표기가 될 거고요. 그럼 마이너스 13, 6, 0에 t에 마이너스 11, 5, 1로 표기가 되겠죠. 이게 솔루션이 되겠습니다. 이때 t는 리얼 넘버 전체다. 표기를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뭘 물어봤냐면 랭크를 물어봤어요. 우리 랭크는 뭘 의미하는 거죠? 리딩1의 개수예요. 리딩1의 개수니까 리딩1이 2개가 있네요. 그래서 랭크는 2다. 그 다음에 널리티를 물어봤습니다. 널리티는 어떻게 구합니까? 널리티는 프리밸리어블의 개수니까 1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룰 스페이스 물어봤습니다. 룰 스페이스. 룰 스페이스는 아까 전에 구한 이 솔루션에서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t 앞에 붙어있는 t에 붙어있는 벡터. 따라서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다섯 번째 컬럼 스페이스를 물어봤네요. 자, 컬럼 스페이스는 리딩 1이 붙어있는 컬럼의 오리지널 부분이잖아요. 그러면은 1, 3, 2랑 3, 8, 5 이렇게 두 개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로우 스페이스를 물어봤네요. 로우 스페이스. 자, 로우 스페이스는 리딩 1이 붙어있는 벡터를 그대로 적으면 됩니다. 1, 0, 11 0, 1, 마이너스 5죠.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랭크 널리티 시어렘이라고 해서 2 더하기를 하면은 전체 디멘전 3인 것도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을 보죠. 자, 7번에 보면요. Given the linear transform t가 있는데 R2에서 R2로 간대요. 그러면서 t라는 거에다가 xy를 넣었더니 10x 더하기 3y 6x 더하기 2y의 식을 만족한답니다. 자, 이때 뭘 구하라고 했냐면 find the vector or coordinate formula inverse linear transform t inverse xy. 그럼 t inverse xy를 구하려면 t 매트릭스를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 1은 1, 0, 이 2는 0, 1이죠.
자, T2의 1 하면 얼마죠? T10니까 10의 6입니다. 그 다음에 T2의 2 하면 얼마예요? T01이니까 Y에다 1 집어넣으면 3의 2죠. 자, 얘네들을 각각 컬럼으로 가지고 있는 T 매트릭스는 어떻게 돼요? 10의 6에 3의 2가 돼요. 자, 그럼 인버스 매트릭스를 구해주죠. 자, T의 인버스 매트릭스는 어차피 2x2 매트릭스니까 공식화시켜서 그냥 사용을 할게요. 그럼 20 빼기 18분의 1에 2하고 10 위치 바꾸고요. 6하고 3은 마이너스만큼 곱해주면 되는 거니까 전체 다 2로 나누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1에 마이너스 3/2에 마이너스 3의 5가 되네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T 인버스 XY라고 하는 건 어떻게 돼요? 여기다 XY 곱해주면 돼요. 따라서 X 마이너스 3/2의 Y, 콤마 마이너스 3X 더하기 5Y 이렇게 표기가 되겠죠. 이게 7번입니다. 그 다음에 8번을 보죠. 자, 8번에 보면요. 스케일 로테이션이라고 해서 R 매트릭스가 이렇게 주어져 있네요. 아마도 두 개의 매트릭스에 곱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거라고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케일 리프렉션 매트릭스 F라고 하는 게 있는데 얘도 이렇게 적혀 있는 거 봐서는 아마 두 개가 곱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하나로 이루어져 있는 하나의 어떤 오퍼레이션을 가지고 만든 매트릭스가 아니라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이긴 한데 뭐 A를 했다가 다시 B로 가는 매트릭스를 합쳐줬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1번에서 물어보고자 하는 건 뭐냐면 T라고 하는 게 있는데 R하고 F를 이렇게 했대. 이 얘기는 뭐예요? 먼저 F라고 하는 오퍼레이션을 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R이라는 오퍼레이션을 취했다는 얘기입니다. 순서가 뒤쪽에 있는 것부터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1에 마이너스 1, 2에 1, 3에 3, 마이너스 1을 계산을 하는 얘기뿐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이거 계산해주면 2 더하기 3에 6 빼기 1에 마이너스 1 더하기 6에 마이너스 3 빼기 2가 돼서 5에 5에 마이너스 5에 마이너스 5가 됩니다. 아, 여기는 5구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엔 S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뒤집었어요. F랑 R을 위치를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걸 했는데 1번의 결과하고 2번의 결과가 똑같다라고 한다면 얘는 돌아 같은 걸로 가는 거니까 순서 상관없이 같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이 R과 F의 트랜스포메이션의 릴레이션십이 정반대일 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냥 구해봐야 아는 거예요. 근데 뭐 같다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구해봐서 다르면 뭐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1, 3에 마이너스 1에 2에 1에 마이너스 1에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2에다가 3을 뺐네요. 여기서부터도 이미 틀렸네요. 자, 1에다가 6을 더했고요. 6에다가 1을 더했고 3에다가 2를 뺐네. 자, 그러면 마이너스 1, 7에 1이네요. 오케이.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 있게 봐야 되는 거는 이것도 시메트리. 얘는 시메트리가 아니구나. R은 시메트리가 아니고 얘는 시메트릭이죠. 시메트릭 매트릭스고 요거 시메트릭이고요. 얘도 시메트릭 매트릭스입니다. 쟤만 시메트릭 매트릭스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제너럴하게 봐가지고 뭐 시메트릭 아닌 거랑 시메트릭인 걸 곱해주면 무조건 시메트릭이냐? 그거는 해봐야 합니다. 그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무조건 된다는 얘기는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을 볼까요?